2017년 한국에서 열린 U20 월드컵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우승국이 아니라 우루과이에 있었습니다. 발베르데의 세레모니는 당시 이승우가 출전한 대회의 화제성에 기름을 부으며 순식간에 국내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사과글을 올리며 본인의 세레모니는 한국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 친호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를 향한 우정의 세레모니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듬해 한국과 A매치를 위해 성인 대표팀 소속으로 입국한 발베르데를 한국 팬들은 완전히 패싱하며 그의 해명에 대한 무언의 답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여겼던 글은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에이전트로 일하는 그의 친구 에드카르도 라살비아의 별명은 친호이고 그와 관계된 모든 선수들은 같은 세레모니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미 사람들은 그 제스처를 차별적인 행위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완벽히 상대방에 대한 몰지각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선 흑형이란 단어가 유행했고 우리 입장에선 저 단어에 아무런 비하의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흑인들의 비율이 늘고 그들의 입을 통해 그 단어에 거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최근에는 급속도로 흑형을 말하는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백인들을 코쟁이로 부른 것은 아시아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가 큰 백인들의 시각적인 특징을 말한 것이고 남미인들의 제스처는 상대적으로 눈이 작은 아시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눈 크기가 미적인 평가에 절대적이지 않는 그들의 입장과 눈 크기가 외모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우리의 입장이 완벽히 상반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의 의도보다 듣는 이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비난의 의도가 없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차별이 맞습니다. 발베르데는 시간이 흐르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박투박 미드필더는 주로 수비력이 강조되지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이고 드리블, 위치 선정, 패스, 슛, 축구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선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우루과이의 에이스는 언젠가 그가 발롱도르를 수상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광속 성장을 매년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특이점은 무려 3살 때 첫 득점을 기록한 영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장난감은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오직 축구공만 가지고 노는 아들을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를 3살의 유니온 스튜던트 베이비즈에 등록시켰고 다뉴브라는 팀의 6살들을 상대한 비공식 경기에 첫 출전하여 기저귀를 차고 첫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환호하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아들의 기저귀를 벗기는 세레모니를 감행하며 동네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이웃들을 웃게 한 작은 이벤트로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그는 5살이 되자 6세 리그에서 팀의 첫 트로피를 안겨주게 됩니다. 5살 이후 그의 경력과 발전은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어 한국을 방문한 이력으로 모두 설명이 됩니다. 20살에 레알 마드리드에 데뷔한 천재는 우리가 듣고 봐온 그동안의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더 놀랍게도 월드컵 우승국 우루과이의 역대급 천재와 비교해서 축구 약소국 한국이 그저 작아지는 팀은 아닙니다. 발베르데는 2017년 U20 월드컵에서 실버볼을 수상하며 3살 데뷔 영재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저귀 세레모니를 지켜본 이웃 사촌들에게 자부심이자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대회에서 이강인 선수는 골든볼을 수상했습니다. 발베르데가 동네를 제패할 때 이강인은 우리들의 안방을 지배하는 슛돌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하는 세계 제1의 선수들 가운데 발베르데는 ESPN이 선정한 최고의 선수 1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20위에 오른 무려 호날두를 제친 레알맨의 존엄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13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EPL 득점왕, 발롱도르 11위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피니셔입니다. 발베르데가 시도할 공격의 가장 안쪽 박스에는 이탈리아 이달의 선수 김민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전 유럽에서 가장 포인트가 높은 유럽 역사에 남을 쾌조의 팀입니다. 큰 그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만 디테일에선 의외로 과거 월드컵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했던 강점이 있는 이번 대표팀입니다. 차붐, 지성을 빼면 한국은 언제나 상대팀에게 미지의 팀이자 무명 선수들이었습니다. 발베르데는 레알에서 데뷔한 선수가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인성이나 행동과 관련돼서 아직 어떤 부정적인 뉴스도 발생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의 세레모니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누군가 그런 제스처는 아시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줬다면 그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상처 입힐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이 미래인 이유입니다. 재밌게도 한국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3번의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일단은 흥민이 형이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나간다는 그 말 자체가 또 흥민이 형이 월드컵을 출전하고 싶은 그 열정과 의지를 저로서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느끼고 있고
두꺼운 책과 어려운 글을 통한 교육도 있지만 때로는 1%라는 단 한 줄의 문장 혹은 의도하지 않게 그냥 누군가의 삶 자체가 교육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배우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 모두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우루과이와의 경기,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교육받는 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